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정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올 11월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 ESEC FSE에 발표될 내용이고요. 제목은 이제 An Empirical Study of Deep Transfer Learning Based Program Repair for Kotlin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해당 이 논문이 그 인더스트리얼 트랙에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이고 이제 삼성의 MX 사업부랑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연구 동기 설명드린 다음에 임페리컬 스터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익스페리멘털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매짐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 도메인에서 앱을 개발하는데 이제 여전히 메인으로 이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언어가 이제 자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이제 구글에서 코틀린을 발표를 했고 2017년에 이제 그 코틀린을 구글에서 이제 메인 그 개발 언어로 선정을 함에 따라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개발자가 증가를 하고 코틀린을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삼성 그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140여 개를 이제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약 4년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1월 정도까지 올 1월 정도까지 해서는 이제 월간 수정된 코틀린 파일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확인이 됐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140개 뭐 혹은 더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동화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서 뭐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CI/CD란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부터 보시면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앞부분에 뭐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이제 코딩을 하면은 그걸 이제 푸시를 해서 CI 시스템으로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빌드를 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릴리즈를 한 다음에 CD 툴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디플로이 단계 그리고 운용 단계,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서 그 운영하면서 이제 모니터링된 그 사항들을 가지고서 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피처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리비전에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코드 에러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검출을 하는데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적 분석에 대한 거는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테스트와 실행을 통해서 버그를 검출을 해내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단계나 오퍼레이팅 단계 혹은 모니터링 단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적 분석인데요.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코드, 소스 코드만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에러를 발견을 하는 시점이 다양한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할수록 그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학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오토메이티드 프로그램 리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칭 APR이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함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수정을 하는 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템플릿 기반과 포뮬러 기반, 딥러닝 기반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이제 딥러닝 기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목표는 이제 기존 DLAPR 모델이 이제 현업의 코틀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내고 있는지 혹은 그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연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임페리컬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 DLAPR을 이제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선정된 것은 이제 티픽스라는 것으로 저희와 같은 문제 해결 도메인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그 인펠리컬 스터디를 위해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코드와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소타인 그런 툴을 선정을 했을 때 이제 티픽스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인풋 코드가 있을 때 이 인풋 코드를 이제 정적 분석기를 통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디텍팅이 되고 나면은 그 디텍팅된 에러, 결함 정보를 이제 전처리를 해서 DLAPR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로 이제 에러가 삭제된 에러 프리 코드를 갖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풋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현재 티픽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정적 분석기로 ESLint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30번 라인에 결함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미콜론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불필요한 세미콜론이 있다라는 결함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결함 정보와 코드 정보를 이제 인풋 템플릿에 적용을 해가지고 인풋을 만들면은 이제 픽스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결함에 대한 ID인 no extra semi, 그 다음에 그 결함 메시지인 unnecessary 세미콜론, 그리고 워닝 라인과 이제 콜론이라는 메타 토큰을 활용을 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결함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결함 라인 30번 라인 상하에 있는 앞뒤 라인 하나씩 해서 29부터 31번 라인을 이제 인풋 스트링으로 컨캣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코드를 어떻게 수정했느냐를 담아서 이제 레이블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요 인풋과 레이블을 가지고서 이제 DLAPR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인풋만 활용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에러 프리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러 프리 코드가 결국에는 레이블이 개발자가 어떻게 고쳤냐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티픽스에서는 그 평가 매트릭으로 이그젝트 배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이그젝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과 그 다음에 이제 DLAPR 모델이 도출하게 된 그 코드에 이제 벡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토큰 벡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결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DLAPR 모델의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디펙트 픽싱 레이쇼 해서 FR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티픽스가 이제 T5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측면에서 이제 결함이 발생한 이력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모델 구조는 T5 모델 구조와 동일하고요. T5 모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대상 모델을 선정을 했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시킬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내 데이터도 있고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좌측 상단에서 이제 GitHub과 그 사내 레포지토리에서 코틀린 프로젝트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코틀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커밋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이게 버그가 수정된 커밋이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버그에 대해서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BP 페어를 이제 각각 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렇게 BP 페어들 안에서 이제 실제 수정된 라인이 이제 결함이 존재를 했던 라인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디펙트 패치 코드 페어라고 해서 DP 페어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버그 수정 이력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내 데이터에서 BP 페어를 가지고 그 인더스트리얼 DP 코드 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이제 차를 구해서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제 사내 결함 수정 이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총 세 가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결함 수정 이력으로 약 2만 개 정도 되는 OSS 디펙트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사내 결함 수정 이력인 인드 디펙트 약 2,000개, 그다음에 사내 버그 수정 이력 이제 인드 버그로 해서 6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구 사항으로 결국에는 정적 분석기를 통해 검출된 코틀린 결함을 해결하는 DL API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이제 기존 DL API 모델을 가능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의 메인 태스크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요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RQ를 크게 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일단 원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A가 일단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테스트 셋을 넣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사내의 결함 수정 이력을 가지고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성능이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 수정 이력에 대한 데이터셋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내에 존재하는 다른 수정 이력들을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한 방식은 일단은 TPIX 모델 학습된 모델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한 세 가지 학습 모델에 따라서 모델의 이제 네임 컨벤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TPIX 모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가장 첫 캐릭터는 다들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그 다음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끝에 O가 붙던지 B가 붙던지 I가 붙던지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도식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겠고요. RQ1에 대해서 이제 T 모델, TO, TI, TOI 이런 모델을 저희가 각각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RQ2에 대해서 TOB, TOBI 이렇게 모델을 생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RQ1의 A인 기존 DLAPR 모델이 사내 결함을 테스트 셋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가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TPIX의 베이스 모델이 되는 T5 모델에는 적용을 해봤을 때 전혀 저희가 원하는 이제 개발자가 수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의 패치를 만들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TPI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이라는 코틀린과는 완전 다른 언어로 학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개발자와 동일한 패치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특정 스테이트먼트를 삭제한다든지 그 스테이트먼트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토큰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언어 의존성이 낮은 형태의 수정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내 결함 수정 이력을 가지고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고 전이 학습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되느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OSS 디펙트 데이터셋과 이제 사내 데이터셋을 사내 결함 수정 이력을 이제 둘 다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사내 데이터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이터셋을 추가로 확보를 했을 때 이제 성능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 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RQ2에서 이제 여전히 성능이 낮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다른 데이터셋을 더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내 버그 수정 이력도 어쨌든 수정 이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버그 수정 이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소스의 결함 수정 이력 약 2만 개, 이제 사내 결함 수정 이력 약 2,000개, 합쳐서 22,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버그 수정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에서만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만 개 가까이 수집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6만 개 정도를 추가로 학습을 해서 TOBI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픽스 레이쇼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더 많은 이제 TOI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내 버그 수정 이력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제 사내에서만 조금 특수적으로 사용하는 토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또 인스턴스 개수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6만 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내 버그 수정과 사내 결함 수정은 서로 다른 태스크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두 가지 모두 다 코드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었던 원인이 됐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서로 다른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결함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버그 수정 이력 데이터셋 중에 일부는 잡음으로 이제 동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가설 두 가지를 세워서 조금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설을 첫 번째로 세운 것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태스크가 결함 수정 데이터, 결함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와 이제 버그 픽싱 데이터셋에서의 그 분포가 지금 서로 다른데 버그 픽싱 데이터를 활용할 때 결함 수정 데이터와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면은 성능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분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이제 그 사내 디펙트, 그러니까 사내 결함 수정 이력에 대한 분포 확인을 위해서 클러스터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모델을 만들고 이제 사내 결함 수정 이력과 버그 수정 이력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 그 분포에 따라서 이제 그 클러스터별로 완전히 이제 분포가 동일하게 하는 밸런스 모델과 그다음에 실제 그 TOI 모델 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가지게끔 저희가 셀렉션을 해가지고 만든 리얼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일부러 골라낸 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고요. 다만 이제 이제 결과를 확인해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줄었지만 이제 그 분포가 유사한 것이 조금 더 성능에 유사하거나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TOBI 밸런스가 오히려 이전에 이제 TOBI 전체 버그 수정 이력을 다 썼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로는 아무래도 토큰이 저희가 이제 패치를 생성할 때 이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패치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토큰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결함 수정에서 활용되는 토큰을 더 많이 포함하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뽑아낼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결함 수정 이력으로부터 토큰을 쭉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토큰을 기준으로 이제 사내 버그 수정 이력 데이터셋에서 이제 결함 수정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토큰들을 리플레이스를 시켜본 것과 그다음에 버그 수정 이력에서 이 데이터셋 안에서 결함을 수정을 했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토큰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집된 토큰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데이터만을 셀렉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는 두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사실 저희 예상은 좀 리플레이스가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순히 그 토큰을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용됐던 토큰이 저희가 원하는 그 타겟 토큰이 존재를 하는 인스턴스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토큰만 볼 게 아니라 토큰 주변에 이제 그 정보들과 관계성이 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의 아까 연구 목표가 기존 DLAPR 도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논문의 형태로 그런 시도를 해본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틀린 프로젝트는 또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틀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DLAPR을 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현장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첫 연구가
되겠고요. 이제 단순히 그냥 적용해봤을 때 약 4%, 4.8% 정도였던 게 이제 데이터셋의 추가 확보 없이도 최대 38%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확장 없이 DL APR이 현장에 적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이제 이후 연구로는 저희가 전이 학습 방식을 아무래도 티픽스에서 쓴 방식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더 임페리컬 스터디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용하신 게 T5면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퍼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새 이제 코드 버트 해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프리트레인한 모델이 있는데 네네. 글쎄 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쓰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아, 그거는 시도 안 해보셨나요? 저희도 이제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지금 MX 팀에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드버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는 않아서 이제 이거 작성할 때는 일단은 T5 모델 재활용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T5 모델을 쓴 T픽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결함 해결하고 버그 수정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우선적으로는 버그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앱에서 뭐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데 앱이 크래시가 난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인 건데요. 버그는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일단은 익스큐터블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동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어떤 코드 에러들을 이제 버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코드를 정적 분석을 해서 정형화된 룰을 가지고서 이제 이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미콜론이 두 개가 있다라든지 뭐 가독성을 해치는 거라든지 뭐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메인 차이점은 결함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룰을 기반으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룰을 수정하는 방식은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함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식이 결함보다는 더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게 주요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협력하는 연구니까 네, 그 아까 보면은 제일 맨 끝에 결과가 38%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게 그 삼성에서는 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적용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신지 저희도 이제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봤을 때 워크숍도 해보고 했을 때는 못해도 80%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방식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뭐 4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해본 작업은 기존에 있던 모델을 그냥 그대로 썼고 제한적인 데이터셋만 가지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조금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대단한 수정 사항들을 제안을 해주는 것보다는 패치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간단한 거, 심플하지만 이제 좀 품이 드는 그런 결함들을 잘 고쳐주는 걸 오히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함을 수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특정 룰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작업은 이제 약간 포커싱을 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따로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정호영 박사 과정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